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버거운 날. 이 나이에 뭘 꾸며 하며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이 두려워졌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던 거울. 그 거울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지요.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처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모습.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누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닌데, 집에만 있는데 뭘 차려입어. 이제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여 년 전 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에서 쓸쓸히 지내던 시절의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그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옷깃을 여몄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덕도 깨어진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무엇을 담아도 오염되듯이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고 싶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외면하는 순간 삶도 멈춘다. 정약용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외모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한 날에는 어깨가 축 처집니다. 기쁜 날에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할 때는 눈빛이 흔들리고 평온할 때는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2살의 박정호 씨는 작년 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곁을 떠나자 세상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처음 며칠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단정한 상복을 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에 홀로 남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엉겨붙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낮과 밤의 경계도 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같은 옷, 무기력한 눈빛.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구나.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옷차림 하나, 머리 모양 하나도 모두 내면의 언어다. 구겨진 옷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단정한 옷깃은 정돈된 내면을 보여준다. 외모를 꾸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마음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정호 씨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박정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무너지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잠옷에서 벗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을 정리하니까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내 생각에 울고 싶은 날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를 시작할 힘은 생겼어요. 박정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거울을 외면하는 순간 삶도 멈춘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그 의식을 멈추지 마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뭘 그 말이 당신을 늙게 만든다. 이 나이에 뭘 꾸며.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입니다. 58살의 이순자 씨는 올해 초 명절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화장하세요? 귀엽다. 그 말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순자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귀엽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화장이냐는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후로 이순자 씨는 화장을 멈췄습니다. 립스틱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꾸며봐야 뭐하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그만두자 외출도 줄었습니다. 외출이 줄자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하자 말수가 줄었습니다. 말수가 줄자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사라지고 무기력함만 남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는 꾸미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더 정성스럽게 꾸며야 할 이유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총체적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꾸몄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연인을 위해, 체면을 위해 꾸몄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위해 꾸며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꾸며야 합니다. 63살의 김영호 씨는 정년 퇴직 후 3년째 혼자 삽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자식들은 멀리 살지요.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합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습니다. 구두에 광을 냅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누구 만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차려입나? 김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니까. 이 한마디에 정약용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종일 집에 있는 날에도 잠옷에서 벗어나십시오.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이순자 씨는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우리 만나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이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말, 화장을 멈춘 것, 점점 움츠러든 자신의 모습,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꾸미지 않는 건 며느리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포기한 거야.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너를 아끼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이순자 씨는 다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어. 꾸밈을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하루쯤이야 하고 넘어갑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됩니다. 이틀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결국 습관이 됩니다. 무기력은 이렇게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무관심해지고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면 내면도 따라 변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꾸는 일은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면서 흐트러진 마음도 정리됩니다. 주름진 옷을 펴면서 주름진 마음도 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입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하라.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말이 당신을 늙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꿔라. 그것이 세월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배지에서도 옷깃을 여민 사람.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버림받은 죄인의 신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나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지고도 남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이 빤 옷을 입었습니다. 옷깃을 가지런히 여몄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토록 어려운 형편에 왜 그렇게 단정히 하십니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요.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몸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외모는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다. 그는 가난해서 새 옷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구김없이 정돈했습니다. 해졌지만 정성스럽게 기웠습니다. 붓과 벼루도 매일 깨끗이 닦았습니다. 책상도 정리정돈했습니다. 방 안은 늘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상의 의식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죄인의 신분임에도, 극도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그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수염은 가지런했습니다. 옷은 깨끗했습니다.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품격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포기하지 않겠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더욱 스스로를 지키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다. 몸이 단정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불멸의 고전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포기하고 무너졌다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단정함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도 나 스스로는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64살의 최영수 씨는 3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그는 무너졌습니다. 며칠씩 씻지 않았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때 직원 50명을 거느리던 사장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정약용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쓴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다. 최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약용도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최영수 씨는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수염을 깎았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본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지금 그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나날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왜 항상 그렇게 깔끔해요? 최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인생이 무너질 때 외모라도 지켜라.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옷깃을 여몄듯이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정한 모습이 신뢰를 만든다. 동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외모와 내면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예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예가 무너진다. 여기서 예란 단순한 격식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의 표현입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 곧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를 품는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도를 잃는다. 그에게 단정한 외모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도의 표현이었습니다.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은 자세에 나타나며 자세는 옷차림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외모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단순히 거칠애를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하나라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몸가짐이 바릅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자연스럽게 외모가 단정해집니다. 반대로 외모를 단정히 하면 몸가짐이 바로잡힙니다. 몸가짐이 바로잡히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수양의 양방향성입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3초 만에 상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단정한 모습은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만남을 위해 시간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모습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내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67살의 윤재호 씨는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견기업의 부장이었습니다. 처음 경비원 일을 시작할 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장으로 일하던 내가 이제는 경비원이라니. 초라한 마음에 대충 입고 출근했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때 묻은 운동화.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대로 남들도 나를 대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윤재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을 깨끗이 다려 입었습니다. 구두에 광을 냈습니다. 자세를 꼿꼿이 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재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옷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남들도 나를 존중하는 거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무심함이 아닌 방치의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조차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외모의 방치는 삶의 방치로 읽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모습을 본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얼굴이 말해준다. 표정에서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세에서 자신감이 보입니다. 옷차림에서 생활 태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타고난 얼굴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살아온 얼굴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얼굴이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너그러운 얼굴이 됩니다. 불평 많은 사람은 불평 많은 얼굴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깨끗한 셔츠, 정리된 머리, 단정한 구두. 이런 작은 디테일이 모여 신뢰라는 큰 그림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서 진실을 봅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하라. 겉과 속은 하나다. 단정한 외모가 단정한 마음을 만들고 단정한 마음이 단정한 삶을 만든다.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내면을 말하고 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과 눈을 맞추십시오. 거울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잠깐의 외출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편의점에 가더라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품격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셋째, 힘든 날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십시오. 슬픈 날에는 밝은색 옷을 입으십시오. 지친 날에는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십시오. 이런 작은 의식이 마음을 전환시킵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9살의 한정숙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세수할 힘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랑 미용실 가자. 한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꼴로 어딜 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 말에 한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제나 예뻤어. 한정숙 씨는 그날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파마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 슬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예쁘게 하고 다닐게.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넷째, 화려함보다 정돈을 택하십시오. 꾸밈의 본질은 단정함입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이 더 품격 있습니다. 많은 장신구보다 정리된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심플하되 깔끔하게, 수수하되 단정하게. 다섯째,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시선을 똑바로. 꼿꼿한 자세는 그 자체로 품격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마음도 구부정하게 만듭니다. 자세를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도 외모를 관리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거창한 정치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미십시오. 그것은 남을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슬픈 날에도, 힘든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더욱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십시오. 그대들이여, 이것만은 기억하라. 단정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늙어가도 그들은 자신의 존엄을 지킨다. 그리고 그 단정함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옷깃을 여몄듯이 당신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외모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라. 오늘도 최선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가르침이다. 몸을 닦아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인생을 닦는 것. 외모를 꾸미는 일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다. 수행이요, 철학이요, 삶의 예술이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예의,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울을 깨끗이 닦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품격 있게 살 것이다. 작은 립스틱 하나, 깨끗한 셔츠 한 장, 가지런한 머리 한 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단정하게,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당신답게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만은 당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단정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도 당신의 거울 앞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